안녕하세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통상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의 양자비교에 대해 발표할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박견은입니다. 본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무역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6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과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기합니다. 디지털 통상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관련 자유무역 협정을 비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제품의 정의와 과세 방식 등 양측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며 디지털 경제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자서명 규정의 특징을 다룹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법인 이사인을 기반으로 전자서명의 법적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기술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네 번째로 유럽연합의 전자서명 규정 특징을 다룹니다. 유럽연합은 전자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라는 EIDAS 규정을 통해 회원국 간 법적 자율성을 고려하면서도 통합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높은 보안 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자서명의 상호 운용성을 다룹니다. 전자서명과 전자기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서의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한계와 시사점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의 법적 기준 마련과 규범 변화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데이터 보호와 상호 운용성을 둘러싼 과제,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처음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범과 전자서명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 간 전자서명 규정의 조화, 상호 운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 자유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의 급격한 증거와 함께 규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다자주의 체제가 쇠퇴하고 보호무역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 차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규범의 법적 효력과 인증 범위를 강조합니다. 또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추구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높은 보안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측의 자료는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국가별 빈도를 나타냅니다. 이 중 검은색 부분의 대리 변수는 전자상거래 규범을 독립적인 챕터의 형태로 포함하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에 있어 그 절대적인 횟수는 유럽연합이 미국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독립적인 챕터를 포함하는 여부는 양측이 유사합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전자상거래 규범을 형성하는 데 있어 협정국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은 일관성 있게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국제 거래와 디지털 무역의 발전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있어 국제무역협정 내 전자서명 규정의 법적 차이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협력과 제도적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연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협정 비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먼저 디지털 무역에서 전자상거래 규범은 국가 간 상호 균형성과
법적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지역의 접근 방식의 차이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이동, 디지털 제품의 세금 정책, 전자서명 규정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미국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조항을 강경하게 금지하고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명시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불필요한 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은 전자서명이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협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죠. 이는 미국의 규범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이나 어떤 규제의 강제성에 있어서는 더욱 강력한 규범이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디지털 무역의 핵심 원칙으로 두어서 데이터 이동보다는 데이터 보호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취합니다.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는 일명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DPR이라는 보호법에 근거하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제품 및 전자정성물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는 등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출처와 재원 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 규정에 있어서는 EIDAS라는 규정을 통하여 인증된 전자서명만이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높은 보안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통합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상기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첫 번째, 최소주의적 전자서명법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미국은 전자서명의 규제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며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는 미국의 이사인법과 유에타법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이는 전자서명이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이나 표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거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 조항의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은 구체적인 법령보다는 연방 그리고 주 차원에서 광범위한 협력과 일반적인 조항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데이터 이전과 디지털 제품의 과세 측면에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원칙을 고수하여 디지털 경제의 무역 장벽을 해소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첫째로 이중적인 전자서명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이하이다스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로 일반 전자서명, 둘째 고급 전자서명, 셋째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중 인증된 전자서명을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일한 서명으로 인정하여 높은 보안 기준을 유지합니다. 둘째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지침입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며 GDPR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이전은 적정성 결정, 적절한 보호 규칙, 예외적 상황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은 디지털 제품 및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세원 확보의 강조 및 출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전자서명 규정에 있어서도 상이한 관점을 보입니다. 첫째, 디지털 제품 정의에 있어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에서 디지털 제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동영상 등 전자적 전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명확히 규정하며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은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전자거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제19-6조에서는 전자서명이 단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기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전자서명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디지털 무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서명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첫째로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유럽연합, 일본 경제동반자 협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데이터 국외 이전 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협정문의 제8-63조에서는 정보 이전의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정성 결정 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 보호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럽연합 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는 EIDAS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인된 신뢰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요구함으로써 높은 보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에서는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본 협정의 조항은 각자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무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 협정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 속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가 국제무역에서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준수의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에 있어 회원국의 법적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되 개인 정보 보호를 손상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을 지향함을 시사합니다. 전자선거래의 상호 운용성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가 간 그리고 기관 간 원활한 전자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국제무역과 글로벌 기업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이란 특정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서명이 다른 시스템이나 국가에서도 유효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면 각기 다른 국가나 플랫폼에서 발행된 전자서명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원활한 거래와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줄이고 국제 무역 및 전자 거래를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기술적 호환성, 신뢰성 기준을 상호 일치시켜야 합니다. 국가별 상호 운용성 현황은 미국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원칙을 중심으로 지역무역 협정에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플랫폼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거래를 지원합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GDPR 및 EIDAS 규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높은 전자서명 체계를 유지하며 영내법을 중심으로 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협정에서는 영내법을 초과한 역의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디지털 협력의 장벽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와 전자서명의 상호 운용성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와
정부 통제 강화로 인해서 일부 제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 그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제19-11조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각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억제하고 디지털 무역의 유연성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더불어 19-6조에서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중립적 접근을 통해서 전자서명 기술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디지털 거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표현의 측면에서도 강력한 의무 조항이 활용되었습니다. 본 협정에서 활용된 쉘이라는 표현은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강력히 보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반면 유럽연합 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8-78조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각 당사국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R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며 높은 수준의 보안과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더불어 내부 규제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전자상거래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여 각국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표현의 측면에 있어서도 recognize라는 권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의무가 아닌 강제성이 약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이 각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상호 운용성을 제한하는 면모가 돋보입니다. 이는 외부 규제와 기술 수용에 있어 협력보다는 내부 규제에 우선순위를 둔 접근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요컨대 미국은 데이터 이동과 전자사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술적인 다양성과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반면에 유럽연합은 권고적 표현으로 각국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디지털 무역의 효율성과 기술적인 중립성을 중점 가치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신뢰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을 포함시켜 상호 비교한다면 더욱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법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국가 통제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며 매우 제한적인 상호 운용성을 보입니다. 전자서명은 정부 인증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부 주도의 표준화와 기술 의무화를 통해서 디지털 무역을 관리합니다. 법적 표현으로는 주로 must를 사용하며 강제성을 강조하고 국가 주도적 접근을 방식을 통해서 자국 디지털 경제의 보호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 운용성보다 국가 데이터 주권과 보안을 중시하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연구 한계 및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는 전자서명에 대한 국제자유무역협정 규정과 상호 운용성을 분석하여 디지털 무역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자서명 접근법 차이를 비교하고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각국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법적 명확성과 기술적 유연성의 균형 및 국제협력 강화, 미래 기술 대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신기술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구의 이의에 있어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미국의 유연한 규제는 국제적인 호환성을 높이며 디지털 무역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정은 상호 운용성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및 국가 주도적 통제는 글로벌 무역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자서명 규범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율적이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수용하는 반면에 유럽연합은 공인된 서비스의 제공자만을 인정하고 높은 보안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율 대 규제라는 쟁점을 심화시키며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서 상호 운용성의 다각적 이해를 돕습니다. 셋째로 데이터 보호와 주권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미국은 데이터 이동 규제 완화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중국은 데이터의 현지화를 통해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넷째로 이러한 차이는 법적 용어와 그 임의 분석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shall과 must라는 강제적 표현을 사용하여 규제의 강력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recognize와 같은 권고적 표현을 통해 각국의 자율성을 인정하나 상호 운용성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법적 표현의 차이는 디지털 무역 협력의 난항을 보여주며 국가 간 조화로운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한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 규범과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및 기술 발전의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규범은 각기 다른 법적 체계와 복잡한 표현을 포함합니다. 또한 향후 규범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단일화된 비교 기준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과 같은 신기술이 상호 운용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 법적 체계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법적 조항과 이론적 규범에 기반한 비교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성공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기술 발전과 법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이렇습니다. 향후 연구를 위한 분석의 쟁점은 데이터 이전의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디지털 통상의 확장된 범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정형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데이터 이전의 높은 수준의 자유를 추구하며 디지털 무역에서의 균형 있는 규범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 규제권을 강화하며 데이터 현지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어 국제적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상충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시 동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RCEP을 제외한 논의에서는 모두 두드러집니다. 요컨대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를 두고서 각국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며 향후 협상의 사안에 따라 이러한 입장은 충돌되거나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통상의 발전으로 데이터 현지화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규범화해야 할 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있어서 대다수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 국내 법령의 채택 및 유지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접근법 차이로 인해서 선진국들 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며 향후 협상에 따른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통상에서 균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선도국의 입장과 후발 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연구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무역 규범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